자, 2020년 6월 25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그리고 더존 비즈온 총 4종목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미래생명자원 예전에 참 핫했던 종목인데 지금도 핫하고 있나요? 자, 월봉을 좀 먼저 볼게요. 자, 요렇게 칸 하나 그어볼 수 있겠네요. 아니, 여기에 여기까지 하나 요런 식으로 그어놓으면 이 종목은 뭐 사실 보면 회사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가 봐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 회사의 그 가치에 그날 이 주가가 움직이면서 그날의 회사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이 주식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루하루 유동성에 따라서. 그러면 이 종목은 보면 이 처음에 요런 자리에서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한 번씩 튀고 눌렀다가, 그죠? 튀면 눌렀다가 올려놓고 다시 눌렀다가 올려놓고 눌렀다가 올려놓고 눌렀다가 올려놓고 눌렀다가 다시 올려놓고. 즉 얘는 이 주식의 평균 거래되는 이 가격대는 여기에요. 2,800원에서 4,050원 부근. 그죠?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몸통을 가장 많이 만들어 놓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아직은 이 회사에서 범 잡을 수 없는 자리대 중에 하나인 거고, 이런 자리대를 넘어서 다시 여기 위로 몸통으로 올려놓으면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이 위에서 요런 그림들이 계속 출현을 할 거예요. 또 어떤 것처럼 요거를 이 위로 올려놓는 그림이 여기서 또 한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얘는 흐름 자체가 그래요. 이 주포가 그렇게 돈이 많은 놈 같진 않아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종목인 것 같고, 여기서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한번 끌어올리고 누른 다음에 이 안에서 지금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윗꼬리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처럼? 요런 데처럼. 그리고 나서 올려다 주면 다시 한 차례 이제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뭐 이제 또 요런 그림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겠죠. 뭐 어찌 됐든 간에 요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 자리인 거죠. 이쪽으로 가면은 좀 스윙으로 투자하기는 애매한 거고, 요런 자리에서는 요런 자리까지 스윙 매매가 가능한 자리인 거예요. 그럼 얘는 패턴이.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도 요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나중에는 크게 한번 상승할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주봉이나 월봉은 봤고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몸통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추세는 하방이다라는 기준이 나타나요. 그죠? 요렇게 하방이잖아요. 추세는 하방인 거를 살포시 뚫었다가 다시 안으로 갖다 놓거든요. 이 추세를 돌파한 거는 아니다라는 기준인 거고, 대신 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뚫었다가 내려왔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까지 세 번째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내려오면서 어디 중간값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오면 뭐한다? 이 추세는 돌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박스권은 3번 정도 두드려요. 3번, 1번, 2번, 3번 두드리면 4번째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대신 4번째도 맞고 떨어지면 얘는 박스권을 이탈할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밑바닥도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3천장, 쓰리바닥, 쌍바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쌍바닥 2번 찍는 거, 쌍봉 2번 위 고점을 찍는 거, 3천장 3번 천장을 찍으면 바닥까지 내려간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3천장 3바닥 3번 바닥을 찍으면 엄청 큰 공굴이라 정고점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다. 뭐 그런 별의별 소리 다 있는데 포천장 포바닥이란 얘기는 잘 안 해요. 말하기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쵸? 그러면 포바닥은 없다라는 건 3바닥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바닥을 때리면 뭐한다? 깨진다. 3천장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천장을 때리면 뭐한다? 뚫는다 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아직은 추세가 그런 추세예요. 그래도 그 중간값에서 지지하는 자리가 나타났다라는 게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저점, 최근에 나왔던 요 저점, 이 저점을 이탈하면 좋은 그림이 안 나온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내려앉은 뒤에 주가를 다시 올려놓고 눌림을 받았을 때 굳이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 종목은 뭐한다? 올라올 때 전고를 맞고 뒤지기 십상이다. 결국에는 더 큰 미래 가치를 볼 수가 없는 자리가 나온다. 그렇다면 눌릴 때 최소한 어디? 기존에 저점 잡았던, 그러니까 기존에 뭐 올라왔다 하락했던 뭐 요런 저점 자리를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그나마 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게 고점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 밑에서의 자리는 요 자리예요. 많이 밀리더라도 얘는 2,700원이 되는 거고, 정말 나는 좀 길게 스윙을 할 거야 그럼 2,700원인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850원인 거예요. 어디가? 손절 라인이. 이해되시죠? 손절 라인이 최근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깨졌어요. 어떻게 보면 깨졌어요. 깨졌지만 그래도 그나마 거래가 좀 덜 들어왔다 하더라도 양봉의 모양을 갖췄던 자리가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지나고 나서 그나마 나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여유를 주고 관점을 잡는다면 요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종가상 그 자리가 2,88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는 모습? 요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음봉이 떨어졌지만 다음날 갭 띄워놓고 밀렸지만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여기 뭐야 이거 여기 공구리를 쳤던 매수매도가 있었던 자리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손절은 짧게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어디? 2,850원을 잡든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저점을 살살 높이고 있는 구간이니까 얘는 2,95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죠? 단기적으로 굳이 여기까지 봐도 되지만 나는 그냥 칼 손절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2,95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얘는 3,75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적어도 요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만,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얘는 3,750원 정도까지, 여기 양봉 나왔던 요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 자리는 일단 여기서 한번 확인했죠. 여기 양봉에
시가 자리, 그쵸? 당연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 왜? 거래량이 적게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 당연히 나타났던 거고, 이제는 한 번 더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 요 자리 혹은 이 갭 떴던 자리까지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 다음은 그 뒤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웬만하면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좋아요. 왜냐하면 구름대를 앞에 두고 지금은 기어 들어갈 확률이거든요. 기어 들어가면 얘는 많이 가도 요 자리예요. 어디까지? 또 이 볼벤 상단 부분인데 구름대 상단을 못 넘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빠져나와서 올라가든 아니면 이 안에서 횡보하다가 구름대를 벗어나서 생각해 봐야 될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얘기?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얘는 막 갱신을 할 수가 없는 게 기존부터 계속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런 자리. 많이 언더슈팅 오버슈팅 나왔을 때 5,100원대인 거고, 그 전에는 다 4,500원대에서 죽는 그림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죠?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 뭐 여기도 매한가지 윗꼬리 다 달고 그쵸?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올라오더라도 한번 슈팅이 나와서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은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당장으로는 한번 올라와서 기술적으로 반등 먹고 다시 눌려서 횡보하면서 이 안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그림이 나왔을 때 스윙으로 길게 투자하는 그림이 좋아요. 그때는 언제? 어차피 이평선이 위에서 얹히고 밑에 있는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려면 주가는 이 안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차라리 이 위에서 올려다 놓고 자리 잡으면 더 좋고요. 이 위에서 3,200원 위에서 지지하면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면 훨씬 좋아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슈팅 크게 나오면서 정고를 넘고 추세를 돌리고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오리님 어서 오세요. 자, 두 번째 유니온 머티리얼 볼게요. 자, 히토루 관련주죠. 히토루 관련주고, 사실 유니온이 대장이었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부대장이었어요. 어디까지? 여기 흐름까지. 여기 흐름까진.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가? 유니온 머티리얼이 유니온보다 대장짓을 하고 있죠. 유니온이 저기 경고 종목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머티리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니온보다. 원래는 유니온이 먼저 움직였는데 흐름이 바뀌었다. 그죠?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여기서는 얘가 대장이었죠. 유니온이 먼저.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다? 이평선의 비밀이 있다. 요때에 얘가 나중에는 더 크게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미중무역 전쟁이 있고 했을 때, 그때도 히토루주로 유니온하고 머티리얼이 움직였을 때 요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얘는 정배열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눌리더라도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과 부대장이 바뀌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얘는 요때가 뭐였다? 요때가 정배열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런 그림이 먼저 나오는 거고, 쟤는 트위스트의 모습이 요런 때였죠. 그때는.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머티리얼이 좀 더 지금은 잘 나가는 거예요. 유니온보다. 이해되세요? 그런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이 바뀌는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차트의 위치 때문에. 자, 머니언 유티오를 유니온 머티리얼을 일단 볼게요. 자, 바닥 대비해서 500% 정도 오르긴 했어요. 그죠? 950원부터 4,400원까지니까 한 500% 정도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뭐 그러길 떠나서 기존에 그래도 주가가 2,000원이었으니까 사실 보면 100% 오른 거예요. 맞나? 100% 오른 거예요. 100% 오른 거고, 400% 올랐다고, 450% 올랐다고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나 다 빠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빼면 100% 정도 올라간 거예요. 2,200원부터 4,400원까지 100% 정도 올라간 거고, 사실 이 미중무역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히토로 관련된 게. 근데 최근에는 그런 뉴스 자체가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거고, 그나마 이틀 전에 한 번 나왔는데 말실수했다라는 기준이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훅 다 밀렸는데, 고점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쌍봉을 찍고 밀린 꼴이 됐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딘님 어서오세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들어왔던 물량을 요 자리에서 털고 나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사실 보면. 그죠? 왜? 위에서 다 털어버렸으니까. 쌍봉 맞고 쌍봉 찍었으니까 죽네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데, 그러기에는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일러요. 왜? 만약에 그런 그림이었다면 오늘 하루 더 갭 떨어져서 음봉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왜 양봉이 뜨냐? 음봉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얘는. 그러면 뭐 한다? 정말 털고 나간 거다. 털고 안 나갔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나중에 추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리로는 거래가 터지면서 시가를 만들었던 이 양봉 자리를 어제 잠깐 이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올려다 놨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양봉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 하나, 요 자리 하나, 그 다음에 양봉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예요. 3,350원.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3,050원이 3,050원 부근 어디냐? 3,000원이겠네요. 3,000원 부근이 칼 손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종가상으로 혹여나 깨지더라도 다음날 올려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그 전자리 여기 3,230원 혹은 3,280원에서는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주가를 올려다 놓고 하락을 여기서 시키고 올린 다음에 눌렀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 하나에 이 박스권 매수 매도가 나왔던 자리예요. 요 자리가. 그러면 요 자리가 하나의 매물대가 된다라는 거죠. 매물. 그렇다면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올라올 때 이 자리가 매물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로 바꾸려면 다시 한 차례 올려다 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디? 3,600원 이 정도까지. 3,600원까지는 올려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까지 올려다 놔야 그림이 한번 완성이 돼요. 올려다 놔야 이거는 털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의 나중에 매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기준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 차례 슬금슬금 올라오든, 아니면 이 안에서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는 확률이 되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요런 그림 안에서 주가가 위아래 변동을 실 수도 있어요. 대신 윗꼬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지 않은 그림이다. 대신 윗꼬리는 많이 나오는데 저점은 계속 깨지지 않고 그래도 우상향을 하더라. 그러면 그거는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그 윗꼬리를 확인하면서 물량 정리된 거를 확인하고 한 차례 더 올라갈 거예요. 한 차례 더 올라간다. 그리고 이 흐름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이 자리는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던 자리가 요 정도 자리라고 보는 거고, 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껏해야 파동이 하나 나온 거예요. 하나, 거기에서 조정 얼마? 60% 받은 거죠. 고점 대비. 그죠? 60% 정도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파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으로는. 그럼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한 차례 더 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7월 달에도 가능할 수는 있죠. 왜? 뭐 홍콩법이든 뭐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 얘가 한 차례 더 튀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튀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고점을 월봉상에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고, 위에 그래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위에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 자리를 살짝 눌러다 놓기는 했지만, 이번 봉에 그래도 거래가 좀 꽤 들어왔네요. 눌러다 놓긴 했지만 그래도 요 자리 3,100원대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림인 거고, 3,100원대, 이 3,100원대가 거진 중간값이죠. 여기 몸통 나왔던 자리, 이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인 거고, 거기에 또 중간값을 잡아보면 한 3,600원 되는데, 웬만하면 이번 달에 3,6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나는 게 좋겠죠. 올려다 놓고 끝내고 다음 달에 이 위에 3,620원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 나오면 한 번 더 튀는 그림이 나타난다. 요 정도까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죠. 이해되세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그림으로. 해인이란 종목을 물어보시는데, 털고 나간 거냐 물어보시는데, 종목이 많아서 다는 못 보고 잠깐만 보면요, 해인이란 종목을 털고 나갔다라기보다는요, 얘는 물량을 어느 정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털고 나갔다라기보다는 얘는 대장을 할 수 없다라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단기 물량인 거예요. 단기 물량. 그때그때 먹고 빠지고, 그때그때 먹고 빠지고. 실제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은 유니온하고 머티리얼이란 소리예요. 머티리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받고 방향을 잡아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는 건 유니온 아니면 머티리얼인 거고, 헤인이나 뭐 티플렉스는 저도 차트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나머지 외적인 외적인 히토로 관련주, 그러니까 테마는 붙어 있지만 대장은 아닌 애들은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눌리면 다행인 거고, 주가가 올라왔다가 제자리까지 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제자리까지 왔다가 또 요렇게 갔다가 제자리까지 왔다가,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도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즉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유니온이 갈 때 분명히 움직이긴 하지만 이 상승의 뭐가 다르다? 폭이 다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티리얼 이 대장 관련주들은 상한가를 박더라도 요런 애들은 못 간다. 대장 애들이 올라가다 상한가를 못 가고 오후장에 버댕기면 요런 애들은 그냥 밑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되시죠? 대북주랑 매한가진 거예요. 1차 남북 협상할 때 별 미친 종목들이 옷깃만 스쳤다고 다 대북주 하다가 2차 협상할 때는 종목이 딱 축소되죠. 철도주도 갈놈들만 가잖아요. 푸른기술, 뭐 대아TI, 그 다음에 뭐 갔냐, 부산산업 같은 거. 처음에는 현대로템이 갔죠. 1차 때는. 2차 때 현대로템 안 갔어요. 그죠? 이번에나 그나마 올라오는 거예요. 왜?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그런 기준이에요. 누가 들고 있느냐, 누가 주포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거. 차트도 매한가지고 얘는 뭐 이제서야 이게 꺾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눌릴 수밖에 없어요. 눌려서 이 안에서 이제 얘는 이 안에서 얘도 박스 잡고 횡보를 해줘야 차트를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는 대장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일단은 아직은 추세는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 고점 대비 뭐 밀리더라도 이 안에 박스권에서만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좋고, 그 박스권의 중간값이 요 자리니까 요 자리가 안 깨지면 더 좋고, 더 좋고. 좀 잘못 그렸네요. 이 위네요. 지금의 이게 오늘의 시가죠. 시가가 안 깨지면 더 좋고, 많이 밀리더라도 3,300원 부근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는 있어요. 왜? 쌍바닥을 찍는 그림처럼 요런 그림. 그러면서 이 추세를 이런 추세가 아니라 이제 요런 추세로 돌리는 그림만 나타나면서 횡보해주고, 한 일주일 안에만 다시 올려다 놓으면 돼요. 어디 3,600원 위로. 이해되시죠? 구름대를 이제서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 구름대 위로 반등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럼 한 번 더 날아갑니다. 대신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뭐 나가리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니온도 매한가지. 유니온 일단 기어 들어갔죠. 요런 그림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유니온하고 차이가 나죠. 요 자리 만들어 놓고 밀었어요. 대신 미는데 얘는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터졌어요. 유니온 머티리얼처럼. 그죠? 이게 적은 금액으로 단기적 장난친 거예요. 이거는 많이 빠졌다고. 오늘 인성정보통신하고 비슷한 그림이죠. 그죠? 인성정보통신하고 비슷한 그림이고, 비트컴퓨터랑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좀 비슷한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대신 비트컴퓨터는 고점을 한번 돌파를 더 한 거고, 뭐 그 차이긴 한데 어차피 머티리얼이 가면 유니온도 따라는 갑니다. 대신 상승폭에 차이가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요 자리를 깨면 안 되겠죠. 이제 4,400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유니온 머티리얼. 그렇게 뭐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 어차피 최근 고점에 위에서 지금 그래도 놀아주고 있어요. 3,300원 위에서. 그런 기준만 지켜주면 된다. 윗꼬리는 달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 스마트. 자, 바이오 스마트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고점을 꽤 갱신을 했다가 오후장 그냥 다 밀어버렸어요. 그죠? 밀어버렸고, 예전에 큰 상승을 했었네요. 뭐하는 회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보기기? 뭐 전화기 그런 종목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 종목은 그냥 월봉상에 봤을 때 요런 크게 보면 박스권의 형태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가 크게 큰 박스권이 하나 있고, 이 밑에 작은 박스권이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한번 깨지고 나서 이 밑으로 내려앉게 되니까, 이 1380원 부근 지지하게 되니까 올라오면서 어디 이 저점 자리가 계속 저항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또 하나의 박스권이 예전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고 다시 눌러대는 그림인데, 여기서 박스를 쳤던 자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박스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단계 어찌 보면 레벨 다운이 됐다가, 이 종목이 추세상 레벨 다운이 됐다가 이 추세를 뭐 100% 이겨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기어 빠져나온 거예요. 기어 빠져나왔으니까 바로 튀지 못하고, 수급이 붙은 게 아니니까 좀 더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번 튀어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스권 또 상단을 살짝 또
뚫었다가 결국엔 밀려서 내려앉은 거고, 내려앉았을 때 기존의 이 박스에서 이제 지켜주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고요. 그쵸? 그런 그림이에요. 월봉상에 그런 그림인데, 얘는 이제 위에 매물대가 좀 많아요. 실제적으로 6,600원 정도부터 이제 이평선이 추가로 생기죠. 얘는 게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나 봐. 2000년도면은 20년이 됐네요. 상장한 지 20년이 됐는데 이평이 이제 생기네. 월봉이라서 그런가? 그런 그림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많이 가야 6,600원이라는 소리거든요. 많이 가야 6,650원. 즉 이 윗자리를 확인 못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나오면 7,000원에서 7,500원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그림은 구경하기 힘들다라는 관점이에요. 지금은. 이해되세요? 그러면 즉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기준인 거겠죠. 자, 여기 1차,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2차를 만들 거고, 지금 이 2차 구간 안에 있는 거죠. 2차 구간은 시간이 지나서 뚫고 나면 그 다음이 이제 여기 자리에 있는 3차 구간이 한번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4차, 그리고 그 다음이 그냥 5차. 요런 식으로 단계적 상승을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많이 가야 6,600원, 오버슈팅 나와야 7,000원, 7,000원이라는 관점이에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현저한 시황 변동 공시 요청 공지도 나왔어요. 왜 나왔겠어요? 쓸데없이 물량이 확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 계시는 분들이 주가 조작 하면서 주가 조작을 잡아내시는 분들인데, 참 대단하신 게 옷깃만 스쳐도 가는 테마주, 뭐 실적도 아니고 무턱대고 막 빠졌어. 근데 시장에서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 얘는 코로나 때문에 빠졌더라.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뭐 때문에 얘는 코로나 때문에 상승했더라. 굳이 이 회사랑 관련이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얘는 뭐뭐 이슈 때문에 갔더라. 그런 것들은 조회 공시 요구를 안 해요. 어찌 됐든 이유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냥 구두에서 구두로 넘어가는 거지만, 근데 이유 없이 오른 것들은 조회 공시를 요구해요. 자기네들도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물어봐요. 니네 왜 올랐어? 너 이거 주가 조작이야? 그런 거 그냥 쓰잘데없는 짓 하고 계시죠. 그냥 앉으셔갖고.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쓰잘데기 없이 훅훅훅훅 밀어대니까, 그러니까 호가창도 얇은 거죠. 어떻게 보면 밀어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어찌 됐든 일단 일봉상은 참 이쁘죠. 어떻게 보면 일봉상은 참 이뻐요. 근데 주봉이나 월봉이 조금 매한가지다라고 보실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렇게 자리 나오죠. 이 네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봉 주봉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월봉이 조금 그렇죠. 왜? 위에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구름대가 들어오는 자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름대만이라도 들어가서 안착을 하면 좋아요. 어디? 6,600원 위로. 그러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2단계 레벨 했던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이걸 뚫기 싫으면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참고만 하시고, 자, 일봉상에 보면 이제 트위스트를 꼬기 위한 초입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깔고 나머지 이평선을 치고 올리는 자리.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 정말 7,000원 정도까지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6,6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그래도 오늘이 가장 많이 터졌다 라는 기준이 되죠. 그러면 요런 기준으로 볼게요. 자, 보세요. 차트에는 웬만한 건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웬만하면 하지 마라,
분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과거의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 이 종목을 보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고점 나오고 나서 이 이후로 보면 자, 거래량이 들어온 날을 보세요. 요날 거래량이 들어왔죠. 대신 얘는 몸통이 좀 강했어요. 그래도 거래량 들어오고 뭐 했다? 눌렀다. 눌렀는데 바닥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니까 다시 한 차례 거래량 나오면서 뭐 했다? 고점을 높였다. 자, 1번. 뭐야? 이게 자판이 고장났나? 왔다리 갔다리 하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 밑에 저점을 안 깨니까 거래량이 한 번 더 들어오면서 저점을 올렸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 한 번 달고 물량 나오고 눌렀을 때 저점을 안 깨는 그림이 나오니까 한 번 더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을 올려주죠. 그죠? 패턴이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잡았던 거 여기도 뭐 쬐까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몸통 만들고 다시 한 차례 고점은 높였다. 그러면 이번에도 몸통 만들고 윗꼬리가 길긴 하지만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얘는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뭐 한다? 한 번 더 거래량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거다 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건 뭐다? 최근에 고점 나왔던 부분을 몸통으로 감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 혹여나 조정을 받더라도 이 자리 5,130원 혹은 5,100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종가상 나오면서 이 위에서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혹은 이 오늘의 고점 위에서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은 뭐하다? 높다. 대신 이 자리 5,100원을 이탈하고 내려간다. 그런데 이 자리는 그래도 깨지 않더라. 4,850원. 그러면 올라올 때 이 고점을 갱신할 확률은 떨어진다. 결국엔 요런 쌍봉 만들고 죽는다라는 기준인 거고, 지금의 관점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올려놓고 여기서만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거나 혹은 내일 윗꼬리 잡아먹는 그림이 나오면서 고점을 갱신하면 한 번 더 때린다. 어디까지? 6,600원까지 그때는 확인해 볼 수 있다. 6,600원에서 7,000원 부근. 최근에 거래 들어왔던 요 자리까지. 그죠? 요 자리까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요 자리까지는 확인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요 자리까지 이 거래량까지는 확인한 거고, 이제 이 거래량만 더 들어오는 그림 나타나면 요 자리 한번 확인할 거라고. 대신 여기는 매물이 많으니까 뚫고는 못 간다. 윗꼬리 달고 내려올 거고, 그러면서 물량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횡보도 하고 뭐 해야 그 다음 고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상한가를 간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한 번 더 그냥 갭 띄워가지고 밀어버리고 올려버리고 그냥 눌러버려도 되는 거니까. 그래도 또 고점은 높일 수 있는 그림이 되니까요. 그죠?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강한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거면 5,800원에서 6,000원이 한 차례에 저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단기적인 물량은 거기서 기어 나가시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얘가 최근 들어서 그나마 바닥을 찍고 이게 고점을 기존에 만들었다가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요 자리에서 한번 올려줬거든요. 올리면서 뭐예요? 원을 한번 그렸던 것처럼 여기서 한번 하락하고 누른 다음에 원 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까지 원을 그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혹여나 눌리더라도 누른 다음에 올라오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원을 하나 더 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600원에서 7,000원 정도는 목표가 보시고 대응하시되 진행을 하시되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5,800원, 6,000원에서 마무리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수급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횡보를 해야 올라가는 그림인 거고, 그게 아니라 내일 당장 혹여나 위에서 C가 떠서 올라온다 그러면 요 자리가 뭐 할 자리? 수익 실현할 자리라는 거예요. 5,700원에서 6,000원 사이. 그러면서 윗꼬리 달고 요런 또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생기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 좀 받고 그때 재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해되시죠? 빨리 해야 돼. 11시네요. 자, 더존 비존 하나 더 볼게요. 더존 비존. 자, 더존 비존. 자,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참 많이 갔어요. 예, 카카오, 네이버. 바닥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네. 예전에 여기서 한번 거래했었는데 22,000원에서 3만원 사이였나? 그때 거래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그때도 회사는 참 좋다,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정말 대단한 실적주예요. 많이 올라왔어요. 자, 월봉상에도 미친듯이 올라왔어요. 그죠? 기존에 횡보했던 이 자리를 뚫고 굉장히 많이 횡보했죠. 여기도 뭐 어떻게 보면 4번 두드렸어요. 4번 두드리고 바닥까지 내려앉은 다음에 그 다음 5번째 뚫고 올라섰거든요. 그러면서 날아가는 그림이거든요. 요렇게 월봉상에 보면, 자 보세요. 월봉상에 보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파동의 개수를 좀 확인해 보라고. 그죠? 그냥 대략적으로 월봉상에 보더라도 요거보다 여기 한 자리, 그러면 요렇게 한 자리, 그리고 요렇게 두 자리, 그리고 어찌 보면 여기까지가 세 자리예요. 고점을 높였던 자리가 요런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올 만한 파동은 다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월봉상에 봤을 때는.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일봉상에서 이 주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다면, 자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고점을 차근차근 갱신하고 이 고점을 이게 뚫고 올려다 놓고 고점 위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 고점이 여기, 이 위에서 지지를 받았네요. 얘는 그냥 여기, 그리고 이 위에 고점이 요 자리, 여기도 고점도 거치지 않고 뭐 그만큼 강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잡았던 자리가 그냥 요 자리, 이 밑에 자리 빼고, 그리고 위에 고점 잡은 자리가 요 정도 자리,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 고점 잡은 자리, 그 다음에 고점이 요 자리. 그러니까 한번 밀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올라왔다가 눌릴 때 어디? 여기서 자리 잡아주죠. 어디? 기존에 고점 있는 자리. 그리고 나서 지금의 자리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죠?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요. 98,500원. 즉 얘는 98,500원을 이탈하면 당분간의 상승은 무리다. 무리다. 무리고, 잘해야 뭐 박스권, 재수 없으면 뭐 조정,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디가 깨지면 98,500원이 깨지면. 웬만해도 10만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앞자리가 바뀌는 자리니까. 라운드 피겨값 앞자리가 바뀌면 거기가 어느 정도 심리가 된다고요. 10만원 위에서 지켜주면 그래도 야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인데, 긍정적인데 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10만원이 깨지면
10만원이 깨졌는데 얘가 바닥의 자리라면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겠지만 고점의 자리에서는 잘 안 들어올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요 자리 10만원 자리를 깨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얘가 주가를 상승시키고 나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를 내려놓고 올릴 때 고점을 일단 낮췄어요. 그죠? 네, 이런 자리는 항상 위험하다 그랬죠. 대신 여기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 상관은 없어요. 올라왔을 때 이 고점보다 낮아지는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 헤드앤숄더 같은 어깨뽕, 머리통, 어깨뽕을 만들고 밀리면 어디 내려간다? 최소한 여기까지 내려온다. 85,000원에서 77,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내려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젠 얘는 이 자리 지켜줘야 되고, 지금은 여기서 위아래 하면서 음봉 개수가 확실히 많아졌죠. 양봉 개수보다. 기존 자리 다 제껴두고 어차피 한번 올랐다가 한번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올라오면 그 다음은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요 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할 때는 확실히 음봉 개수가 많고, 그죠? 상승할 때는 양봉 개수가 확실히 많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요 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양봉보다 뭐가 많아? 음봉이 많다라는 거죠. 누군가 수익 실현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 수익 실현을 할 때 정확하게 보면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 자리 혹은 요 자리, 여기 자리, 이 상승 나왔던 요 자리를 기준 혹은 요 자리를 기준해서 요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밑꼬리가 계속 나왔어요. 뭐가 나온다는, 즉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야. 들어온다라는 기준인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길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쳐밀리네. 그러니까 오늘 뭐가 나왔어요? 저가 매수세가 안 나온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요 자리,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하나의 박스권이 나온 거예요. 작게 보면 요런 하나 박스권이 나왔고, 길게 보면 요런 박스권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바닥까지, 요 자리까지, 요런 자리까지 박스권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뭐가 된다? 여기가 죄다 매물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즉 얘가 한 차례 또 고가를 갱신하려면 어디 11만 5천원 위로 머리통을 올려놔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부담스럽네요. 이 고점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올라갈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래량이 들어오게끔 하려면 얘는 여기 11만원 위로 몸통을 올려다 놓는 그림이 빠르게 나와야 다시 한번 고점 혹은 12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게 아니고 이 밑에서 횡보한다 그러면 한 차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한 차례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기준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 요렇게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 셀트리온 말고는 저는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자, 셀트리온이에요. 자, 보세요. 얘도 차트가 비슷해요. 요렇게 놓고 보면 더존 비지온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거진 없다. 뭐가 없냐? 고점을 만들어 놓고 고점 위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 고점 만들어 놓고 고점 위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날라갔다가 주가가 한번 뭐했다? 훅 밀었다. 요게 관전 포인트죠. 훅 밀고 나서 기존의 고점을 뭐했다? 갱신했다. 그리고 나서 뭐했다? 죽었다. 그죠?
죽었다. 그럼 요 자리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요 자리. 요 자리. 모양은 좀 다르지언정 흐름은 큰 패턴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강하게 쏟아내고 한번 쏟아낸 거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다시 치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조금 셀트리온하고 좀 다른 자리기는 하지만 거래량도 최근에 그래도 고점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자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물량을 쏟아내는 기준이 되는 거래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래량을 나중에 끌어올리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만들려면 뭐 하는 자리? 여기 98,500원은 이탈하면 안 되고 웬만하면 10만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깨고 내려가면 요거는 신호다, 털고 나가라는,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 어떻게 보면 이 기존의 1차 파동에 있는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다 다시 치고 올리는 거거든요. 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모든 종목들이 이런 그림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고점을 갱신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뭐 고점은 어디가 된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된다. 그죠? 일단 한번 맞았죠. 그리고 나서 눌린 자리예요. 그럼 한 번 더 눌리든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대신 처음에는 무조건 맞고 떨어진다. 얘 관점인 거고. 그럼 얘는 지금의 자리로는 주봉상에 봤을 때 2평 있는 자리가 95,700원.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상의 요 자리죠. 그죠? 비슷한 자리죠? 요 자리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혹여나 깨지더라도 96,000원 자리, 여기 2평 있는 자리에서는 지지를 할 확률은 있어요. 확률은 있지만 만약 여기까지 내려앉는다면 얘는 올라올 때 뭐 기술적 반등밖에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면서 요런 기준으로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추세가 이해되세요? 얘 아직도 누가 사고 있는지 좀 볼까요? 개인밖에 안 남았죠 이제. 그죠? 개인밖에 안 남았죠. 기존에는 외인이 확실히 많았고 최근에는 개인밖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즉 이 기존에 들어왔던 외국인 물량, 뭐 개관들 물량이 수익 실현을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요렇게 빠져갖고 미친듯이 내려가진 않아요. 왜? 얘네들도 털고 나가야 되니까. 털고 나가려면 최대한 위아래 변동폭을 주면서 이 추세는 바꾸지 않으면서 물량을 털어간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길게 잡고 이 안에서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털고 나간다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요런 그림이 나타났잖아요. 고점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밀어서 기존의 저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을 나타내 주다가 올라올 때 어디? 이 위에 있는 매물이 있으니까 여기를 못 넘기는 그림이 나타나고 그리고 밀었죠. 저점을 올리는 척 하면서 뭔가 물량을 모아가는 듯한 그림을 만들어 주다가 그냥 눌러버린 거죠 결국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친듯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거진 물량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여기서 모아가기 시작하고 주가를 이제 올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그림을 얘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 아직은 추세가 다 죽은 건 아니니까. 대신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오는 그림이나 여기까지 굳이 빠질 거면 이제 그런 그림을 생각해봐도 무방하다라는 기준이에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올랐는데 더 얼마나 가겠습니까 얘가? 안 그래요? 아무리 뭐 실적이고 회사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매출이 한 달에 1억, 2억 찍고 1년에 100억씩 해서 그 뭐랄까요? 직원들한테 뭐 복리를 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는 생물입니다. 변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즉 위아래 실적은 똑같이 나오더라도 횡보를 한다라는 기준이에요. 삼성전자만 봐도 그렇죠. 실적 잘 나오고 그렇게 변동 없어도 이런 그림을 그냥 그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냥 이치예요, 이치. 그게 뭐 우리나라랑 뭐 미국이랑 다른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추세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금. 요런 그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깨지면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각도가 이게 각도의 중요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올라가던 각도가 바뀌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보는 추세, 그리고 추세, 그리고 그 다음 추세,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추세가 요렇게 바뀐, 아이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 추세를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급등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할 자리다. 말 그대로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내가 수익이 크다면 조금씩 정리하면서 대응하는 구간이다. 그렇다고 뭐 100%다 털어라 라는 기준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면서 좀 뭐 차후를 지켜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수익을 많이 보셨다면, 그죠? 이렇게 이제 추세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몸통도 그렇고 단기 몸통, 이제 뭐 얘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장기 몸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늘 좀 길었네요.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시장 잘 대응하시고 내일 불금들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방송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찾아뵐 거고요. 9시 반에 찾아뵐 거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밑에 있는 연락처로 리딩방이 있으니까요. 뭐 참여해보셔도 문제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항상 다들 말씀하시니까 뭐 생각한다는 건 좀 그렇고, 어려우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녹화할게요.